오늘 앵커 브리핑에서는 이 연이 치솟고 있는 금값 얘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금값이 사상 최초로 1트로이온스의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실 금값이 가장 비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지금 10월 7일에 금값이 4,0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다음에 10월 9일 넘어서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현재 금 현물 가격은 3,98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 이걸 먼저 3분기부터 좀 얘기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3분기에 금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던 이유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3분기 들어서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금값이 3분기에 계속 치솟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연방 정부가 이 셧다운의 여파로 뭔가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컸었죠. 여기에다가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겼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 불안이 유럽 전체로 결국 확산되면서 문제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에도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것이냐. 자, 먼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물가를 무시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자,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8월 달에 2.9% 상승률을 보였는데 9월 달에도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점점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띌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연준에서 보통은 금리 인하를 쉽게 못 하는데 지금 정치적 압박이나 아니면 연준 내에서 이견 때문에 연준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기대 자체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왜냐? 이렇게 금값을 끌어올렸던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1970년대인데요. 197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미국의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죠. 이때 10년 동안 미국의 금값 이게 무려 24배나 달러 표시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물가 상승 속에서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 정부에 대한 셧다운 여파에 대한 불안감 이게 9월 들어서 굉장히 심했는데요. 10월 달에도 계속되고 있죠. 왜 그러냐? 통상 셧다운이 되면 정부와 여당이 협상을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텐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자. 그리고 민주당의 주들한테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주지 말아서 민주당 주지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자. 이렇게 협상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하지 않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셧다운의 장기적 여파, 이걸 불안해하면 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금값이나 은값까지 동시에 오르는 일종의 안전자산과 그리고 위험자산의 동반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24년 11월 이후에 11달 연속 금을 매입하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속 금매입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왜 그러냐? 원래 중앙은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을 사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금을 샀다 말았다 하는 정도인데 이번에 중국은 계속해서 금을 샀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유럽연합 국가나 인도, 튀르키예 같은 그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은행의 금 매입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프랑스의 정치 불안도 현재 금값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 프랑스인들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프랑스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지금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국가 부채 문제가 여전히 유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프랑스 시민들이 저렇게 시위하는 모습
당연히 유럽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보다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더 높은데 이런 나라에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자꾸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국채를 누가 사주겠느냐? 나중에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사주는 날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면 이게 유럽의 재정 지출 이게 계속해서 유럽의 통화가 더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자꾸 불안감이 커지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것이냐? 여기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금값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금값이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금값의 상승이나 아니면 지수의 상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앞자리가 바뀔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월 9일에 금값이 조정을 받았던 것도 4,000달러를 넘었다는 그런 일종의 뭔가 고점 신호가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금값의 단기적으로는 조정 신호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미국과 유럽 등 핵심 국가가 경기 침체를 겪거나 아니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게 왜 금값에 영향을 미치느냐?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용 불안이 온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갖고 있는 금을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경우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금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금값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경기 불황 그리고 대량 해고나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미국의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조정이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값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긴축 정책을 했을 때는 금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긴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먼 길을 이미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금값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워낙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이제 내년 5월부터 만약에 장악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을 더 푸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게 금값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금값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망을 해봤습니다.